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는 또 왜 테슬라 주식을 팔았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욕먹는 것도 세계 1등입니다. 2등이 잘 없어요. 거의 1등을 하죠. 그래서 욕먹는 것도 1등을 하고 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3일 연속으로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가 또 폭락하는데 일조를 했죠. 지금 그래서 욕먹는 것도 세계 1등이다. 도대체 테슬라는 누가 경영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서는 밀려났어요. 계속해서 1등을 했는데 지금 이 아르노 회장한테 밀려났죠. 그래서 시총 5천억 달러가 이제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매도 금액을 보게 되면은 이제 3.58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으로 치면은 2,200만 주를 이제 매각을 했고요. 3일 동안 35억 8천만 달러, 3.58 빌리언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도대체 어디에 이제 쓸 거냐? 블룸버그는 이제 트위터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대출 갈아타기 걱정할 일일까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는 자기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로부터 이제 빌린 금액이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총 125억 달러입니다. 12.5 빌리언 달러인데 이 중에 절반은 이제 트위터 자산을 담보로 해서 65억 달러를 빌렸고요. 이제 담보채 30억 달러, 무담보채 3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무담보다 보니까 이율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이 무담보 부채 3 빌리언 달러, 30억 달러가 11.75%의 이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12.5 빌리언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13 빌리언 달러인데 큰 은행 이제 4개 은행이 주로 이제 주요 그 대출 기관이고요.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지나 미쓰비시 UFG 은행입니다. 이 4개 주요 은행이 핵심에 대해서 이 125억 달러에 대한 대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무담보 부채가 그 3빌리언 달러에 대한 이율이 11.75%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마진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일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 작은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3빌리언 달러에 대한 부분 작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주가가 이제 큰 악영향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30억 달러의 무담보 부채를 대체하는 방법에 11.75%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마진론을 쓰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석하기로는 마진론이 이율이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11.75%의 무담보 대출 받는 것보다는 마진론 받는 것이 그 이율로는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3.58 빌리언 주식을 매도해서 3.58 빌리언은 현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3빌리언 달러 무담보 대출을 이제 갖게 되면 앞으로 이자가 11.75%의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담보 대출 3빌리언에 대한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또 테슬라 공매도 조심해라 라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사실은 줬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거시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마진론 쓰는 게 현명하지는 않은 방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마진론을 쓰지 않고 자기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그것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1.75%의 그 3빌리언 달러에 대한 그 이자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빚을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속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머스크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제 또 비판을 하게 됐죠.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정말 트위터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진짜 이 트위터에 인수를 하고 나서 하루도 이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장기 투자자들까지도 지금 갈라서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장기 투자자인 이제 톰이나 그 게리 블랙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톰 쿠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모델 X를 주문했는데 1년 넘게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테슬라 주식 모두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게리 블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나게 그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비판을 했죠. 자, 또 반대편에서는 또 제이슨 디볼트 같은 인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이 테슬라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이런 사람들은 좀 또 이것을 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을 살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테슬라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 보니 대부분의 그 기간 10년이나 13년 정도는 플랫하거나 이제 네거티브한데, 단 두 해 2013년이나 2020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모을 때다, 사 모을 때다, 싼 가격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앞으로 10년 후인 2025년까지 700빌리언 달러의 기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2025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서 2020년 12월에 700빌리언 달러라는 기업 가치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그 약 10년 후인 2030년에 그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그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거의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203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제이슨 디볼트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롱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트위터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난 정말 확신한다라고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3.58빌리언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또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1%가 넘는 그 고금리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 이제 그 테슬라와 트위터는 이제 운명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 고금리 대출을 이제 갚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트위터를 테슬라로부터 이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둘은 이제 운명의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이 테슬라 주주로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이 트위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이 테슬라는 또 자기 할 일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산타 카나리아 지역에 이 기가 팩토리를 새로 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역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에 이 지금 땅을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떴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산타 카나리나의 그 기가 팩토리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금년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텍사스와 가깝죠. 그래서 이 기가 네바다 공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둘이 이제 물류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굉장히 좀 한 7시간 정도 차로 걸린다고 하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L도요, 그 멕시코에다가 공장 건설하는데 6.5조를 베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참 중요한 영상인데,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은 그동안 아주 그 싼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 효율적인 그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제는요, 그 지정학적인 그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제 블록별로 앞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각국은요, 그 블록에 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블록에 속하지 못하는 그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로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CATL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 경제 블록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지역인 멕시코에다가 공장 건설하는데 6.5조 원이나 지금 투자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CATL은요, 최근 멕시코에 자동차용 그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이제 후보지에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6조 5,800억 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투입해가지고 테슬라와 포드 등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 북미 지역에 생산이 돼야지 그 세금 혜택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후보지 중 한 곳인 시우다드 호아레스는 치와와주, 미국 뉴멕시코주 간 국경 검문소와 가깝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지역을 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텍사스주는 국경에서 그 영업용 차량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배송이나 통관이 그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면에 이제 시우다드 후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국경을 통하지 않고 뉴멕시코주로 우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배송 통관 지연 없이 테슬라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알려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지금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을 것으로 이제 큰 금액이죠. 6조 5,800억을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블록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 기업들이, 국가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블록에서 제외되게 되면 앞으로 이 경제 위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들은 과거에서 이 어떤 글로벌 그 공급망으로 만들어 오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블록형 경제 시스템이 새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투자자들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요, 기가 막히게 그 대륙별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북미 지역에 있죠. 그리고 유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다 또 짓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그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만 대씩 생산하는 공장 10개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남은 대륙에도 기가팩토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대륙별로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공급망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블록 경제 시스템에서 그 최대 장점을 가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에, 그 경제 블록에 이 테슬라가 그 대륙별로, 경제 블록별로 다 위치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장점을 최대로 이제 그 얻어낼 수 있다. 이 장점으로 그 원가를 낮추고 그 해당 지역의 해당 시장에 싼 가격으로 차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환경으로 지금 주요 그 기가팩토리가 다 만들어져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이라는 영상을 그 사전에 배경 지식을 위해서 이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꼭 보시고 오늘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대륙별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 블록별로 위치하는 게 얼마나 그 최대 장점인가, 앞으로 2023년에 이후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 주식을 팔다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시적인 부분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어디에다 짓고 또 얼마나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부분으로서 이 기업이 잘 하고 있는지, 기업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 다른 기업들, 말하자면 골리앗과 같이 그 굉장히 그 높은 진입 장벽을 치고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유 기업과 여기에 투자한 올드머니와 이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까지, 이런 어떤 기업들은 테슬라와 같이 이 경제 블록별로 어떤 생산 거점을 마련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테슬라는 이런 장점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은 이런 장점을 이제 살릴 수가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이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 새로운 철의 장막 경제 블록화는요, 앞으로 테슬라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시 경제적 전략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론 머스크가 왜 주식을 팔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비효율적 경제 시스템, 새로운 철의 장막, 경제 블록화와 관련하여 테슬라가 이 대륙별, 경제 블록별로 위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